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 문제로 완성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풀이가 접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론을 2번 정도 제가 말씀하신 이회독 학습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2번 정도 들으신 분들은 굳이 뭐 또 이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보험계리사 전문 문제집을 냈으니까 그 교재만 달달달달 돌리셔도 여러분들이 잘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저는 아시다시피 경제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험의 교재에 이제 다른 시험 문제까지도 보험계리사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이론을 충분히 들으셨냐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한 번만 들으신 분들은 이게 2번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다가 이론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정도 들으신 분들은 더 이상은 기본 이론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의 접근법이 다르다. 물론 저는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고, 증명보다는 어떤 것들 우리가 결론을 빨리빨리 도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봤지만 문제풀이는 주제별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경제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오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특히 우리 시험같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끔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별로 접근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문제풀이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가 있죠. 그래서 1단계에는 타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를 수록해 놨고요. 거기서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우리가 보험계리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 보험계리사는 또 보험계리사만의 특징적인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시험에서 나오는 것 플러스 보험계리사만의 문제가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계리사 문제는 40개예요. 그러니까 문제수가 많아. 그러니까 30개 정도는 겹치게 내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뭐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냅니다. 물론 10개가 아니에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물론 40개 중에 40개가 다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뭐 새로운 문제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타 시험으로 한번 공부하고 보험계리사 문제를 공부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새롭게 이번에 냈고요. 그래서 보험계리사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했고 최신 문제까지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의는 일단 50강으로 해놨고요. 이제 풀다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후 이제 복습을 하겠다라는 거고,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구성은 먼저 첫 번째가 객관식, 이제 우리 책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빵꾸 뚫기가 있죠. 좀 빵꾸 뚫기 좀 그렇다. 좀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그 빈칸 채우기 할 때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흐름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하면 문제풀이 때 또 비율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을 정리하는 게 표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사 문제가 나오면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 정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풀이과정 반복학습으로 유형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문제는 사고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문제를 풀어봤다, 그 풀이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의 풀이 방법의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블랭크 그 빈칸을 채우는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가 아닌 곳에 1회를 푸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장 같은 거 우리 노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4등분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당 하나씩 이렇게 채워서 공부를 하시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할 때 1, 2, 3, 4 중에서 내가 1번하고 1, 2, 3, 4 중 1번하고 4번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풀었어. 그럼 그게 이제 1회가 푸는 거야.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만 푸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건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그거 하나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공부하는 게 뭐냐면 한 문제를 내가 30분 동안 매달려서 한 문제를 풀고 쾌감을 느끼는 거야. 절대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건. 왜? 우리한테는 뭔가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30분을 생각했다는 건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못 푼 문제는 놔둡니다. 그럼 이제 1번하고 4번은 풀었으니까 이제 2번하고 3번은 못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푸는데 1번하고 4번을 풀었던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매 문제를 동일한 집중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 풀었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나 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얻으시면 되고 그때 조금 이제 집중력이 약간 이제 느슨해졌다가 내가 풀었으니까. 근데 내가 못 푼 문제가 나올 때 집중을 빡 이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이 풀이 방식 있잖아요. 풀이 방식을 여기다가 적으셔도 되고 자기가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풀이 방식을 보고 한 강 끝나고 나서 내가 풀어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못 풀었던 문제가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다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풀었던 방식으로 이제 뭐 한다? 이제 여기서 복기를 하시면서.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풀으라 했더니 풀었던 문제도 또 풉니다. 그건 안 해도 됩니다. 한 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또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풀 수 있다 없느냐의 문제는 딱 30초면 결정돼요. 내가 이걸 15초에 30초를 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내가 손이 가서 답을 찾고 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5줄을 넘어가는 계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풀었던 방식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하면서 풀고 못 풀었던 거 수업 들으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고 뭐 필기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해당 방법으로 못 풀었던 문제를 복기를 하는데 여기다 풀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다가 한번 풀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풀이 방식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자료, 특히 이제 카페에 잘 활용하시는 분들 많고요. 카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Q&A 막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리사 문제는 7급 공무원 레벨입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물론 문제를 다 이제 우리 교재에 담긴 했지만 전체를 담으면 너무 뚱뚱해 책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드렸고 여러분들 제 카페에 오면 그것의 해설지하고 답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경제학의 문제는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재 다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 쫙 돌리시면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합격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요. 이제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주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먼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기회비용 자체로 출제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으나 보험 계리사는 조금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 우리가 계산 문제인데 너무 깊게는 하지 마세요. 이 분야는 제일 어려운 게 어디다?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이 기회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우리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고요. 생산 가능 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무역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무역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주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주제별로, 그래서 앞부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재에 보험 계리사 문제를 대부분 다 수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많이 나오는구나. 문제가 적어. 그럼 적게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중을 따져서 공부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OX는 여러분 채워보시고요.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직 프로 골퍼인 어떤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벌 수 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3만 원어치, 15만 원어치 씨앗을 사서 10시간 파종하였는데 그 결과 30만 원의 수확을 올렸다면 이 농부의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걸 하려면 지금 이윤에 대한 공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 그 다음에 회계학적 이윤이 됩니다. 경제학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수입, 똑같이 총 수입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비용을 따져야 됩니다. 근데 경제학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고요. 회계학은, 경제학은 쪼잔하다 그랬어요. 제가 쪼잔하다는 건 아니고 쪼잔하다 그랬고, 회계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회계학적 이윤은 우리가 회계학적 비용, 얘는 명시적 비용만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먼저 시간당 3만 원을 벌 수 있다. 이 벌수가 암묵적 비용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만 원어치 씨앗을 사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샀으니까 이미 써버린 거 아니냐? 매몰 비용 아니냐? 여러분, 그런 매몰 비용을 낼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줍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뭐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어. 왜? 거기는 양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서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의 수확을 올렸으니까, 30만 원의 수확 올렸으니까 지금 어때요? 정리하면 총 수입은 둘 다 30만 원입니다. 근데 명시적 비용은 15만 원치의 씨앗을 사서입니다. 그럼 회계학적 이윤은 얼마야? 플러스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적 이윤은 얘가 이제 10시간 동안 파종을 했어요. 10시간 동안 파종을 했는데 얘는 시간당 얼마를 벌 수 있었던 사람이야? 3만 원을 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45가 되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적 이윤은 플러스 15, 경제학적 이윤은 마이너스 15 손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2번이 되겠다. 이런 문제였어요.